한강의 물결이 도시의 불빛을 삼켰다. 내뱉기를 반복하는 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실루엣 아래 박서연은 와인잔을 든 채 텅 빈 거실을 응시했다. 42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패션 회사의 중견 매니저.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갖춘 삶이었다.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텔, 시즌마다 바뀌는 명품 옷들, 치열하게 쌓아 올린 커리어. 하지만 3년 전,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후 화려한 포장지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퇴근 후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싸늘한 공기와 적막뿐이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서연아, 너 이대로 늙어 죽을 셈이야? 얼마 전 만난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 김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상에 남자가 반이야. 아니, 넌 여자니까 남자를 만나야지. 좋은 사람 아직 많아. 눈을 좀 돌려봐. 민준의 성화에 못 이겨,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도 더 이상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었다. 프레스티지 싱글즈, 소위 상위 1%를 위한 데이팅 앱. 가입 절차는 까다로웠지만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는 후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직업, 학력, 소득 증명까지 마친 후에야 그녀의 프로필이 활성화되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 아래 그녀는 진솔한 관계를 원합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다. 며칠이 지났을까 수많은 좋아요와 메시지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의 프로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니엘 김. 홍콩의 유명 투자은행에서 일한다는 4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의 사진은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프로필에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인생의 동반자를 찾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끝에 좋아요를 눌렀고 잠시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프로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즐거웠다. 다니엘은 박식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서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홍콩에서의 생활, 그리고 언젠가 서울에 정착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 역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취미와 꿈, 그리고 이혼의 아픔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화면 너머의 존재였지만 서연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아침에는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가, 낮에는 점심은 먹었나요? 라는 다정한 물음이, 밤에는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긴 통화가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다니엘은 서연의 성공을 칭찬하면서도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기대고 싶은 순간도 있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의 달콤한 목소리는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잊고 있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구원자이자 미래를 함께할 운명의 상대처럼 느껴졌다. 한 달쯤 지났을까 다니엘은 영상 통화를 제안했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화면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 그대로였다. 오히려 더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홍콩 사무실이라며 배경을 보여주었고 창밖으로는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는 서연에게 곧 있을 서울 출장 계획을 이야기하며 그때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 씨를 직접 만나면 아마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민준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콩? 투자은행? 데이팅 앱에서? 서연아, 너 제정신이야? 민준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얼굴은 봤어? 진짜 있는 사람 맞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어. 영상 통화도 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영상 통화? 그거 딥페이크일 수도 있잖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왜 굳이 앱에서 여자를 찾아? 그것도 한국에서? 민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랑에 빠진 서연의 귀에는 그저 친구의 과한 걱정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다니엘을 변호했고 민준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더는 말 안 할게. 근데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어. 알았지?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니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불길한 예언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어갔다. 다니엘과의 관계가 2달째 접어들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부탁을 해왔다. 서연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작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홍콩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해외 송금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혹시 서연이 먼저 300만 원 정도만 보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다. 서울 출장 가면 바로 갚겠다고, 아니 몇 배로 갚겠다고 그는 거듭 약속했다. 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민준의 경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니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어머니를 향한 그의 효심에 마음이 약해졌다. 300만 원 정도야. 그가 어떤 사람인데 설마 이 돈을 떼먹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니엘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은 내게 천사예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니엘의 감사 메시지는 서연의 불안감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후 다니엘은 우리 둘만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기회라며 가상화폐 투자를 제안했다. 제가 일하는 분야라 잘 알아요. 이건 정말 극소수 VVIP에게만 제공되는 정보인데 서연 씨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는 복잡한 차트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서연은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몰랐지만 다니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우리 둘만의 미래라는 달콤한 말에 설득당했다. 그는 우선 맛보기로 500만 원만 투자해보라고 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망설였지만 그의 설득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 며칠 후 다니엘은 그녀에게 600만 원이 입금된 가상화폐 지갑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왔다. 보세요, 서연 씨. 벌써 20%나 수익이 났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심은 탐욕과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그녀의 성공적인 첫 투자를 축하하며 더 큰 수익을 위해 투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부추겼다. 서연은 그의 말에 따라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갔다. 5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은 3000만 원이 되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지갑 잔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이미 다니엘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상태였다. 그녀는 다니엘의 투자 능력을 맹신하게 되었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 없이 따랐다. 어머니 병원비, 사업상 급전, 투자금 증액,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서연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 씨, 드디어 때가 왔어요. 홍콩에서 진행하던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엄청난 투자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이걸 한국으로 송금하는 게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말인데 서연 씨 계좌로 일부를 좀 보내도 될까요? 서연 씨가 받아서 제가 지정하는 곳으로 나눠서 보내주시면 돼요. 물론 수고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이걸로 우리 정말 꿈에 그리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것이 VVIP 고객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분산하는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연은 뭔가 찜찜했지만 수억 원의 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간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다니엘과의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정보를 다니엘에게 넘겨주었다. 며칠 후 그녀의 통장에 정말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다. 입금자명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골든 브릿지 홀딩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은 즉시 연락을 해와서 그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여러 개의 계좌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계좌 명의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건 고객들의 자금을 분산하는 절차이니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정확한 금액을 정확한 계좌로 보내야 해요.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마치 로봇처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이체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것이 다니엘을 위한 일이며 곧 자신에게 돌아올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1억 원은 순식간에 여러 개의 계좌로 흩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나누어 보냈다. 총 2억 5천만 원. 그녀의 손을 거쳐간 돈이었다. 민준을 다시 만났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 무슨 일 있지? 안색이 안 좋아. 서연은 결국 다니엘의 투자 이야기와 거액 송금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박서연, 너 미쳤어? 그거 100% 사기야. 보이스피싱 아니 로맨스 스캠. 그리고 네가 한 건 그거 자금 세탁이야. 너 지금 범죄에 연루된 거라고. 아니야.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건 합법적인 투자금 분산 절차라고 했어. 정신 차려. 세상에 어떤 투자은행이 개인 계좌로 돈을 그렇게 보내고 그걸 또 쪼개서 보내달라고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민준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뿌리쳤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다니엘을 의심하는 것은 그녀의 사랑과 미래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준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하지만 민준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니엘과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았다. 그의 달콤한 말들, 그의 약속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가 보내준 홍콩 사무실 사진과 영상 통화, 정말 사실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니엘 김 홍콩 투자은행을 검색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속해 있다는 은행의 홈페이지에도 그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골든브릿지 홀딩스를 검색했다. 유령 회사였다. 그녀가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들을 검색했다. 대부분 아무런 정보가 없거나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때 다니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 씨,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번에 5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모든 수익금을 한 번에 정산해서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의 메시지는 더 이상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끈적한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망, 그녀의 미래,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그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아니, 그녀는 사기를 넘어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5천만 원은 물론이고 이미 보낸 5천만 원과 그녀의 손을 거쳐간 2억 5천만 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있는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이 형사라는 명패를 단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박서연 씨,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및 자금 세탁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입금된 2억 5천만 원의 출처와 그 돈이 이체된 계좌들에 대해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데이팅 앱에서의 만남, 다니엘 킴이라는 남자, 달콤했던 로맨스,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자금 세탁.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결국 흐느낌으로 변했다. 이 형사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캔과 자금 세탁 노세 수법입니다. 박서연 씨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안타깝게도 범죄에 이용당하신 겁니다. 그는 최근 급증하는 유사 범죄 사례들을 설명해 주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전문적인 사기 조직의 교묘한 심리 조종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통화,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추적 회피. 다니엘 킴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사진은 도용된 것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변조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연의 돈과 계좌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그럼
제 돈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되찾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의 경우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랑, 신뢰,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까지도.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덮쳤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속을 수 있었을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며칠 후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 다니엘과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가 보내온 사진들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형사는 그녀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들이 사용한 IP 주소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나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그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명백한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니엘 킴, 아니 그 사기 조직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그녀는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지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억지로 산책을 시켰다. 박서연, 이렇게 무너지면 그놈들이 더 좋아할 뿐이야. 넌 피해자야. 네 잘못이 아니라고. 다시 일어서야지. 민준의 꾸준한 노력과 따뜻한 위로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로맨스 스캠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이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들이 추적하던 사기 조직의 일부가 국내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비록 마스터 제이나 다니엘 킴은 아니었지만 자금 인출책과 대포통장 유통책들이었다. 압수된 증거물 속에서 서연의 이름과 사진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서연 외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완전한 검거는 아니지만 작은 성과입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처럼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신 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형사의 말은 서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비록 자신의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다른 피해자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서연은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패션 회사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돕는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연결해 주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글을 썼다. 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박서연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커리어 우먼은 아니었지만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는 따뜻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강의 밤은 여전히 깊고 화려했지만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텅 빈 거실에서 외로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화면 너머의 달콤한 속삭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그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